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76년 전 그해 겨울, 동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이 일만큼 기적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건은 없을 겁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부두, 영하 20도의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10만 명의 피난민이 오직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포성이 들려오고 눈앞의 배들은 군수 물자를 싣기에 바빴던 절망의 순간, 그때 누군가는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자신의 생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설득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인류의 정점, 오늘 38선 너머 이야기는 14,000명의 생명을 실었던 항해, 흥남철수, 그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38선 너머 이야기, 제사와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작전,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지금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하 20도, 칼바람이 살을 에는 혹한의 항구. 그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손에는 어린아이. 그들이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였습니다. 뒤에서는 중공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말, 중국인민지원군에 인해 전술, 소위 중공군 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북한군을 돕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처절한 후퇴를 시작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으로 직결했습니다. 군사작전상 흥남은 이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군이 떠난다. 배를 타지 못하면 공산군 치하에 남는다.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북녘 땅 곳곳에서 피난민들이 흥남으로 몰려왔습니다. 걸어서, 달려서, 심지어는 기어서 1950년 12월 초순 흥남부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부두를 가득 메운 인파, 울음소리,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규, 남편을 찾는 아내의 외침, 추위에 쓰러진 노인들, 그 사이를 군용 트럭이 오가고 병사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미 10군단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과 장비를 먼저 철수한다. 민간인은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부두에 모인 10만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부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봉학, 나이는 29살. 그는 함흥 출신의 젊은 청년 의사였습니다. 미 10군단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는 부두에 몰려든 피난민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있었고 저 얼굴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청년 의사 현봉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는 알몬드 장군을 찾아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알몬드 장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중위, 이건 군사작전이오. 민간인 수송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현봉학 중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가면 저들은 죽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키려는 것 아닙니까? 장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박 공간이 없소. 현봉학은 다시 말했습니다.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는 군 수뇌부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장교들을 설득하고 통역관으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민간인 수송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레너드 라루.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었던 40살의 미국인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 정원은 오로지 60명. 그날 배에는 탄약과 무기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부두에 몰려든 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 추위에 떨며 살려달라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탄약을 버려라. 부하들은 놀랐습니다. 선장님, 그건 군 재산입니다.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탄약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무기가 부두에 버려졌습니다. 군수물자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1만 4천여 명의 귀중한 생명. 화물선 한 척에 무려 1만 4천 명이 올랐습니다. 정원의 230배. 라루 선장은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탄약을 버리고 사람을 실었습니다. 어떤 탄약도 사람의 생명보다 값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1950년 12월 22일 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흥남부두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철수하는 미군이 흥남부두의 시설을 폭파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흥남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들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배 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화물칸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캅안에도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앉을 공간도 누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12월의 동해 해풍이 캅안을 휩쓸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옷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누는 어머니들, 서로의 몸을 기대어 추위를 이기려는 노인들. 배는 느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실었기 때문에 정상 항해 속도로는 이틀이면 갈 거리. 하지만 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1만 4천 명. 그리고 사흘의 기적적인 항해, 영하의 바다, 음식도 물도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배에서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배에 오른 임산부들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들은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분만 시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서로를 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치 1호.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김치 2호. 세 번째, 김치 3호. 네 번째, 김치 4호. 다섯 번째, 김치 5호. 김치. 한국의 음식 이름을 딴 그 별명은 절망의 바다 위에서 탄생한 5 생명에게 붙여진 가장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항해는 죽음의 항해가 아니라 생명의 항해였다고. 생명의 항해. 그렇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그날 무기를 버리고 생명을 실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크리스마스 이브, 배가 거제도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육지로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땅을 밟자마자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캅안에 서서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만 4천 명,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씩. 그는 그날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죠.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에 탔던 1만 4천 명. 그들이 남한에서 낳고 기른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척의 배가 10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항해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역사상 단일 선박이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사례로 현봉학 박사는 이후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한미 관계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로 선장은 1954년 선원 생활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된 그는 평생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한국에서 감사패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흥남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봉학이라는 한 젊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장군을 설득했기 때문에, 라로 선장이라는 한 남자가 탄약 대신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선원들이 추운 갑판에서 1만 4천 명을 돌봤기 때문에, 기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흥남부두는 존재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의 현봉학이고 또 오늘의 라로 선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제도 앞바다. 5 아기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치 1호부터 5호까지 그 울음소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8선 너머 이야기, 그 4번째로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작전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실었던 라로 선장의 결단, 그를 설득했던 현봉학 박사의 눈물, 그리고 영화의 갑판 위에서 서로의 온기로 버텨낸 14,000명의 간절함이 모여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태어난 5명의 아기, 김치 1호부터 5호, 그 아이들이 자라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척의 배가 구한 것은 단순한 10,000명의 목숨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천 년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배가 떠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버려서라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그런 따뜻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을까요? 70년 전 거제도 앞바다에 울려 퍼졌던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하며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38선 너머 이야기 제4화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작전. 지금까지 기록자 앤디였습니다. 들어주